당신은 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요.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부자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돈 쓰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부자들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돈 쓰는 원칙 단 3가지. 이 원칙을 아는 순간 당신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관찰하며 발견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자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그 비밀 3가지를 공개합니다. 부자들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돈에게 물어본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입이 있어서 대답을 합니까? 아닙니다. 돈에게 묻는다는 것은 돈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짐을 덜어낼수록 멀리 간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가볍게 흘러가야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돈을 벌면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물건을 다스리는 자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은 정말 당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돈은 잠시 당신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돈도 흘러갑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당신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밤과 낮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돈에게 묻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이 돈은 어디서 왔는가를 묻습니다. 당신이 30년 직장 생활을 하며 한 달에 300만 원씩 저축했다면 그 돈은 당신의 땀과 시간이 변한 것입니다. 당신의 청춘이 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이 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젊음은 실수의 시기이고 노년은 후회의 시기다. 그 돈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당신의 청춘을 함부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이 돈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돈은 목적이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인가? 자식 교육비인가? 손주 용돈인가? 병원비인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어렵지만 더 중요하다. 돈을 쓴다는 것은 그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울 것입니까? 행복으로 채웁니까? 후회로 채웁니까? 평안으로 채웁니까? 불안으로 채웁니까? 장자는 말했습니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 돈도 제자리에 쓰여야 진짜 가치가 생깁니다. 셋째, 이 돈을 지금 써도 되는가를 묻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것과 써도 되는 것은 다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멈출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부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합니다.
손주가 학원비를 달라고 합니다. 친구가 빚을 부탁합니다. 당신은 돈이 있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돈을 지금 주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돈을 지금 쓰면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오늘을 살아라. 어제와 내일은 잊어라. 하지만 돈만큼은 내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급하게 가려는 자는 결국 늦게 도착한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쓰는 돈은 결국 후회를 부릅니다. 당신은 지금 돈에게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까?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돈의 종이 된다는 것을, 반대로 돈의 청지기가 되면 돈이 당신을 섬긴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욕망의 부재다. 욕망을 버리십시오. 소유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돈에게 물으십시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나는 너를 지금 보내도 되느냐? 이 세 가지 질문. 이것이 진짜 부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부자들의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돈을 반드시 세 곳으로 나눈다는 것. 어떤 세 곳일까요? 첫째는 지킬 돈, 둘째는 쓸 돈, 셋째는 흘려보낼 돈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적게 가지되 많이 누리는 것이 현자의 길이다. 많이 가진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나눠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왜 세 곳으로 나눠야 할까요? 하나로 합쳐놓으면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이 섞이면 비상금을 생활비로 쓰게 됩니다. 생활비와 자식 용돈이 섞이면 자식에게 다 퍼주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높은 곳은 낮은 곳을 근본으로 삼는다. 돈도 구분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먼저 지킬 돈부터 봅시다. 지킬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생활비도 아니고 여행 경비도 아닙니다. 오직 위급할 때 생명을 지키는 돈입니다. 병원비, 요양비,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돈. 장자는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가고 때가 되면 오는 것. 이것이 자연이다. 우리는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지킬 돈은 그 모름을 대비하는 돈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지킬 돈은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얼마가 적당할까요? 최소한 3년치 생활비는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5년치가 좋습니다. 만약 한 달에 150만 원이 필요하다면 최소 5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돈은 정기예금에 넣든 안전한 곳에 보관하든 무조건 손대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지킬 돈을 확보하면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당신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쓸 돈입니다. 쓸 돈은 말 그대로 당신이 사용할 돈입니다. 생활비, 취미생활, 손주 용돈,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경비, 문화생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그 하루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써야 할 때 쓰지 않으면 그 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돈만 모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쓸 돈은 당신의 삶의 질을 위한 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쓸 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절대 200만 원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0만 원이 계속 세면 1년이면 600만 원이 없어지고 10년이면 6천만 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경계를 정하지 않으면 끝없이 새어나갑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쓰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마지막은 흘려보낼 돈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흘려보낼 돈은 당신의 손을 떠나야 할 돈입니다. 자식에게 주는 돈, 기부하는 돈, 베푸는 돈, 손주에게 주는 돈.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돈도 흘려보내야 다시 채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흘려보낼 돈은 반드시 지킬 돈과 쓸 돈을 확보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1순위 지킬 돈 확보, 2순위 쓸 돈 확보, 3순위 흘려보낼 돈 사용. 이 순서를 바꾸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높은 곳을 바라보되 낮은 곳에 발을 디뎌라.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손주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발밑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까? 자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자식들은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오래 산다. 쓸모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다 주는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살아남아야 나중에 도울 수도 있습니다. 흘려보내기 전에 먼저 당신의 안전을 확보하십시오.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돈을 세 곳으로 나누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의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까? 부자들의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돈을 쓸 때 돈이 아니라 시간을 먼저 계산한다는 것. 무슨 뜻일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익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잔인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이면 평균 약 20년이 남았습니다. 70이면 15년, 75이면 10년, 80이면 7년. 이것은 평균입니다. 당신은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돈은 얼마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에게 3억 원이 있고 한 달에 150만 원이 필요하다면 이 돈은 약 16년의 시간입니다. 만약 한 달에 200만 원을 쓴다면 이 돈은 12년의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의 전반부에서는 행복을 추구하고 후반부에서는 불행을 피한다. 60이 넘으면 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으로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집, 차, 명예, 성공.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으로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병원비, 요양비, 외로움, 불안. 장자는 말했습니다. 삶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삶을 온전히 누린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모든 지출을 시간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500만 원짜리 여행을 가려 합니다. 당신의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은 약 3개월의 시간입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이 여행이 3개월의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여행이 내 인생에서 3개월만큼 중요한가? 만약 답이 예라면 가십시오. 답이 아니오라면 멈추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천리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100리만 가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천리를 가려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가고 늙어서는 오래 가는 것이 지혜다. 빨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래 가면 됩니다. 둘째, 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수명을 계산합니다. 만약 당신이 75이고 5천만 원을 투자하려 한다면 자문해 보십시오. 이 투자가 성공해서 돈을 벌면 나는 그 돈을 쓸 시간이 있는가? 이 투자가 실패하면 나는 다시 만회할 시간이 있는가? 노자는 말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지 않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더 벌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고 타인의 행복을 과대평가한다. 남들이 부자로 보여도 그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있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공격적 투자는 독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성실을 추구하라. 투자로 돈을 2배, 3배 불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지키는 것. 그것이 60 이후의 지혜입니다. 셋째,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돈이 나의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가? 이 돈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가? 이 돈이 나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가? 이 돈이 나의 존엄을 높여주는가? 만약 답이 예라면 아깝지 않게 쓰십시오. 건강검진 비용, 좋은 음식, 편안한 침대, 따뜻한 난방, 시원한 냉방, 이런 것은 아끼지 마십시오. 이것은 투자입니다. 시간을 사는 투자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잇고 사람은 돌을 잇는다. 하지만 반대로 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돈, 허영을 채우기 위한 돈, 체면을 지키기 위한 돈,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60 넘어서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돈을 도구로 쓰십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면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돈보다 시간이 귀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을 위해 돈을 현명하게 쓴다는 것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을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 사는가? 시간을 위해 사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첫째, 돈에게 물어보고 쓰십시오. 둘째, 돈을 3곳으로 나누십시오. 셋째, 돈보다 시간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이 3가지 원칙만 지켜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노년의 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경험이다. 당신이 평생 번 돈,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당신의 마지막이 결정됩니다. 현명하게 쓰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흘려보내십시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가득한 듯 빈 듯 살아라. 오늘부터 당신의 돈이 조금씩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